요양원, 첫 야간 근무의 밤. 요양원은 밤이 되자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복도는 조용히 숨을 죽였고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현관문을 닫고 안쪽으로 들어서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공기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고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대신 긴장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의 첫 야간 근무 날이었습니다. 낮에 간단한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밤을 책임지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깨가 괜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비상벨 위치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새벽까지 조용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안쪽에서는 낮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일정한 소리, 심박을 알려주는 신호음이 서로 섞이며 밤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걸음을 줄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병실 안에서는 노인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주인공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는데 이곳만은 완전히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고 괜히 눈에 띄지 말고 규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낯선 형태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뭔가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느낌만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규칙과 말해지지 않은 금기. 주인공은 사무실 쪽 불을 켜고 인수인계 노트를 펼쳤습니다. 낮 근무자가 남겨둔 글씨는 빠르고 단정했지만 꼭 필요한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약 투약 시간, 응급 상황 시 연락처, 그리고 야간 순찰 시간표. 그는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글씨 간격이 묘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먼저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던 직원이 사무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직원은 시계를 한번 보고는 주인공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웬만하면 조용히 지나가요. 낮게 던진 말이었지만 어딘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첫날부터 질문이 많아 보일까 싶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들 깨우는 일 없게 불필요한 소리도 피하고요. 그 말은 상식처럼 들렸지만 말끝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마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삼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미묘한 침묵을 느끼며 마음속에 작은 표시 하나를 남겼습니다. 직원이 문을 나서자 요양원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복도로 나가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문득 인수인계 노트의 빈칸이 떠올랐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규칙, 적히지 않은 금기. 주인공은 그게 단순한 야간 근무의 특성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곳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선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 어둠 속에서 보이던 그 형태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전자 피아노. 복도 끝에 다다르자 주인공은 걸음을 자연스럽게 늦췄습니다. 불이 거의 닿지 않는 그 공간에는 다른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을 등지고 조용히 자리한 오래된 전자 피아노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새 것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늘 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다니는 공간 같았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얇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는 흔적이 분명했지만 완전히 방치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천의 가장자리는 가지런했고 의자는 피아노에서 살짝 떨어진 채 정돈돼 있었습니다. 쓰지 않지만 치우지도 않는 상태. 주인공은 그 점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만 유독 공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쪽에서 들리던 기계음도 이 근처에 오자 희미해졌고 발소리마저 바닥에 흡수되는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괜히 목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며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전자 피아노는 분명 공용 공간에 놓여 있었지만 환영받는 물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문도 없었고 사용 방법을 적은 종이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는 지나가기만 하라는 무언의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직원의 말이 스쳤습니다. 밤에는 괜히 일 키우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왜 이곳에서 떠올랐는지 주인공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피아노가 그 말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고 나서도 피아노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 주인공은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피아노가 놓인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물건을 그냥 지나치기엔 첫날부터 신경이 너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순찰 전에 궁금증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이 보여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피아노는 공용인가요? 직원은 컵을 내려놓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멈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그건 그냥 오래된 물건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인공은 한 번 더 물어볼까 하다가 직원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캐묻는 게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돌아서기 전에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밤에는 그 근처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경고처럼 들렸지만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주인공은 혼자 남아 컵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손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금기가 또 하나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나 왜 넘지 말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굳이 이유를 알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끝에는
여전히 말없이 놓여있는 전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밤에만 깨어나는 말. 순찰 시간이 한 바퀴를 더 돌아갈 즈음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낮과 다른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 문 하나가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노인은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어오는 빛에 노인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주인공을 보자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왔니? 그 말에는 질문도 반가움도 아닌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을 달래듯 다가가 다시 잠자리에 들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 아직 남아있니? 노인의 시선은 주인공을 지나 복도 끝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순간 대답을 잊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괜히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안도한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음이면 돼. 오래 안 걸려.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렸어, 계속. 주인공은 병실을 나서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전자 피아노가 있는 방향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되풀이되는 단어들. 주인공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져 그는 잠시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렸어.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순찰을 이어갔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복도를 걸을수록 머릿속에는 노인의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 한음, 기다림.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치매 증상일 뿐이라고 말해보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병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입모양 속에서도 익숙한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약속. 아직. 주인공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은 분명 조용했지만 완전히 잠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가라앉아 있던 기억들이 밤이 되자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의 밤이 단순히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숨겨진 무언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희미하게 닿는 그곳에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말과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시선과 생각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규칙과 사람 사이. 주인공은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자 피아노 쪽으로 향하던 발이 자연스럽게 멈춘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들었던 말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괜히 일 키우지 말라는 말, 그 근처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경고. 모두 이유는 없었지만 분명 같은 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 그 선 너머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첫날부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일자리는 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생활비와 밀린 공과금, 그리고 당장 다음 달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 그런 현실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에서 깬 채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던 모습, 그리고 한 음이면 된다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외면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편한 쪽을 고르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손바닥을 꽉 쥐었다 풀며 피아노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덮개 아래 숨겨진 건반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한음. 주인공은 결국 복도 끝에 섰습니다. 전자 피아노 앞에 놓인 의자는 여전히 반쯤 밀려 있었고 덮개 위의 천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가지런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요양원은 놀랄 만큼 조용했고 병실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두가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손을 뻗어 덮개를 걷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건반이 불빛 아래 드러났고 몇 개의 건반은 유독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흔적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생각보다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짧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퍼졌고 주인공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손끝만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음이면 돼. 주인공은 눈을 감고 가장 가까운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아주 짧은 소리였습니다. 연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 하나의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생각보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쪽으로 그리고 요양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급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그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음이 이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말입니다.